채용고가 떠서 바로 지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채용될 확률은 높지 않아요. 역시 인사팀이셔서 그런지 꿀팁이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거꾸로 캠퍼스라는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프로젝트 코치로 만나고 있는 안재승입니다. 네, 거꾸로 캠퍼스는 쉽게 표현하면 대안학교인데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코칭을 하기도 하고 또 수학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학창시절에 소위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고 차상위 계층인 사회배려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그렇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이제 어머니께서 너 이거 받은 거 그냥 낼름 먹지 말고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교육을 항상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보고 나니까 나중에 직업을 갖고 나서 기부를 하는 형태의 사회환호도 있겠지만 대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시작한 게 교육봉사였고, 그 다음엔 또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비영리 섹터 인턴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소셜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그쪽에 연관된 분이랑 또 같이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공은 수학인데 아마 제 커리어를 보면 수학과 좀 다른,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 PM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놀란 부분은 이제 인사 업무를 맡은 거일 것 같아요. 아마 작은 규모의 회사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가 회사가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 체계라는 게 많이 없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근을 왜 하나 물어봤더니 출장 보고서가 반려되고, 왜 반려가 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총무팀, 회계팀에게 문의해서 필요한 양식이 뭐냐, 그래서 만들어서 하나씩 좀 오지랖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거 되게 꼼꼼하게 잘하네, 체계적으로 잘하네 해서 이런 문서 계속 너가 만들어 볼래? 라고 제안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동료를 구할 때마다, 면접 때마다 제가 자원해서 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동료들에게 좋은 사람을 연결해줘야겠다. 그때 때마침 인사팀도 필요했어서 대표님이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덥석 제가 물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팀도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스타트업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학교 때 교생 실습을 모교로 나갔어요. 원래도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서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조금 조심스럽게 밖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는 게 어떨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학교로 들어와서 선생님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은 교사라는 직업이 학생과 세상을 연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거의 경험이 대학만 경험하는 건 너무 좁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바뀌는 세상에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려면 너가 직접 그곳에서 밖에서 일을 하고, 협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전공은 이렇게 살리는 거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선생님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도 거기에 좀 동감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회사에 누가 있느냐, 누구랑 같이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누구랑 일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세요. 근데 중학교 급식 메뉴가 막 지난달, 작년과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거든요. 어머니가 항상 일하고 들어오실 때마다 지난달은 A랑 했을 때 손발이 척척척 맞아가지고 됐는데 이번 달은 똑같은 메뉴를 B랑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같은 일인데 A랑 하느냐 B랑 하느냐가 천차만별이다 라는 말은 결국 그만큼 어떤 일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좋은 회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 동료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팀을 제가 맡으면서 더더욱 회사 동료들에게 어떤 동료가 필요할까를 먼저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동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매우 인사로서는 중요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핏한가를 같이 봤습니다. 일할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문화와 반하는 인재는 뽑을 수 없으니까요. 채용을 하고 완료를 할 때마다 혼자 생각했던 건데, 우리 동료들에게 좋은 동료를 선물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저한테 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일을 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더 잘 나오고, 성과가 잘 나오면 괜찮은 회사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인정을 받으면 또 더 하고 싶어지고, 그럼 또 성과가 잘 나오고 성장이 잘 되고, 저는 일종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을 때 그걸 잘하지 못하면 그 좋아하는 건 마저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대로 두는, 어쩌면 좋아하는 건 취미 혹은 낭만이 될 수 있고, 돈이 되지 않는 것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는 걸 세 가지가 있었는데 1번을 선택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2번을 선택해서도 안 되고, 3번을 선택해서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건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다 못하는 것, 돈이 안 되는 것, 이렇게 돼버리면 삶이 되게 퍽퍽해질 것 같아서 잘하는 거 위주로 선택하시고 그 일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좀 찾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보느냐.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일도 있고요. 주변에서 봤을 때 너는 이걸 잘하더라. 예를 들면 대학교 때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이 해줬던 이야기라던가, 제가 스스로가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때 너는 뭔가 교육을 기획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표정이 밝아. 혹은 그 생각을 하면 확실히 얼굴이 피더라가 되는 걸 발견해줘서 아, 저에게는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고, 또 특히나 동료들과 끝나고 나서 회고라는 걸 진행했을 때 제가 잘하는 거, 제가 합류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었다는 것들을 좀 더 받을 때, 혹은 받은 피드백 중에 장점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제가 잘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찾았던 것들이 이제 그 문서를 만들면서 좀 디테일해, 꼼꼼해, 좀 더 섬세해, 공감해, 그리고 동료를 먼저 보고 있어, 그런 것들이 좀 더 맞춰져서 아, 그럼 나에게 인사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인사팀을 하면서 좀 더 제가 그 저 스스로를 발견했던 게, 저는 권한과 위임을 받았을 때 좀 더 행복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동료들이 발견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사팀을 맡게 했을 때 아예 팀장 자리를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고, 감투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딱딱딱딱 맞아서 제가 잘하는 걸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를 찾는 건 일단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이걸 진짜 좋아하는 건가 모르더라고요. 저도 대학 때 잠깐 시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아, 그럼 나는 시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국어국문과 청강하고 아, 그 시가 아니네. 또 나는 생각이 깊으니까 나는 철학과인가? 그래서 철학과 교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아,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대가 아니구나. 그냥 막연하게 좋아했었던 것을 넘어서 실제로 거기 전공이 있는 사람들에 뛰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플라워, 예를 들면 원데이 클래스를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나랑 맞아. 하다 보니 이걸 해보니까 이건 좀 소위 겉핥기로 알았던 거랑 다르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했었던 거는, 영화를 대부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어디까지 좋아해볼까 하다가 뭐 국제영화제 부산 내려가서 GV 쫓아다니고, 근데 이걸 내가 업으로 삼을까? 저에게는 빨간 날 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게 되게 생각이 들어서 그건 또 내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다녀보면서 좀 그 산업들을 계속 두드려 봤던 것 같아요.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경험해보고, 이걸 내가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건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은 내려놓게 됐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보는 사람에게 나를 약간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측면을 다 고민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뭘 궁금해하지? 뽑을 때 기준은 뭘까를 고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 무엇을 어떤 플로우로, 스토리로 전개할까를 고민해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했었던 리스트를 어느 정도 시간과 날짜 그리고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모듈화하는 걸 먼저 그려요. 그래서 이 회사에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 코칭을 뽑는다라고 하면 나의 프로젝트 경험을 먼저 올리는 거고, 수학 선생님을 뽑는다 그러면 수학 전공과 관련된 걸 올리는 거고, 그래서 무엇을 보여줄지를 먼저 스토리라인을 구축하는 게 저의 첫 번째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요소에서는 한 프로젝트 뭐 했어는 사실은 면접을 봤을 때도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 프로젝트에서 너가 뭐 했어? 주도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다면, 어떤 경험을 했다면 거기서 내가 주도한 것, 그 주도한 거 안에 성과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보여주려고 제일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부족한 것도 조금 더 어필해보는 것, 이걸 좀 더 주체적으로 플로우를 짜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만의 킥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료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와 일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더라. 이게 일종의 크로스 체크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 그분에게 당신이 다녔던 인턴이나 회사에 제가 한번 크로스 체크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의사를 구하고 그쪽에 물어보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날 이렇게 평가하더라. 까지 마지막에 넣어서 하는 게 저의 하나의 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받기 전에 정말 우연치 않게 몇 주 전에 전 회사 동료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직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분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회사를 찾을 때 무엇을 집중해야 하느냐. 입사 전과 입사 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사 전은 밖에서 회사를 볼 수 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가서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사 전에는 이 회사가 찾는 직무가 명확한가가 사실 1번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 내가 마케터로 들어갔는데 마케팅을 시키는 건지 프로젝트를 시키는 건지 브랜딩을 총무를 시키는 건지 되게 이것저것 다 시키는 회사 같다라고 하면 제가 마케터로서 성장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시키는 것이 명확한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미션 비전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일맥상통한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션 비전은 써있는 좋은 말이니까. 근데 그 회사가 실제 그 미션 비전과 동일한 선택을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는 조금 더 보실 수 있거든요. 회사에는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고 약자를 중심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프로젝트는 웬걸 회사에 하는 건 대기업 위주에 만약에 한다던가 이러면 들어가서 되게 회의를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선택하는 일과 미션이 연결이 되고 내 가치관과도 맞는가 이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걸 제일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급여 수준. 처음에는 여러분들 입사 준비할 때 막 제발 붙기만 해주시면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한 두어 달, 세 달, 네 달만 다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어. 인데 월급 받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회사 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급여 수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사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사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뭐 평생 직장으로 혹은 5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시간 가다가 소위 이제 물경력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입사 후에도 계속 그 회사를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들어오신 그 직무 있잖아요. 아까 마케터로 예를 들었는데 그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재승씨 저 이거 좀 도와줄래요? 여기저기 갑자기 막 불려간다던가 혹은 1년 한 달, 두 달, 석 달 해봤는데 내가 마케팅 프로젝트가 없어.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회사 조직원들이 리더나 운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탕비실에 모였거나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대표 왜 이래? 운영진의 결정이 이상해? 라고 하는 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일하다가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회사에서 성장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리더를 신뢰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충분히 동의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직원들이 효능감이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회사든 사고는 터지고 문제는 터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직원들이 또 터졌네? 이것도 어떻게 해결하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혹은 이거 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넘어갈 수 있어. 잘 해결할 수 있어. 해결 경험이 있는 회사 동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회사는 어떤 문제가 예를 들면 자금적인 문제가 들어온다던가 혹은 법적인 문제가 들어온다던가 했을 때 그 안에서 돌파해낼 힘이 있는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 효능감은 특히 여기서 제일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회사에서 채용 공고가 나요. 근데 그 채용 공고를 내가 인스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 채용 공고 난데 너도 지원해 라고 하는 회사라고 하면 괜찮은 회사입니다. 마지막은 급여와 연결되는 건데요. 조직의 재정 안정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혹은 매달 분기마다 다음 사업이 없다. 내년은 우리 회사 어떡하냐 라는 회사는 그 이야기를 매번 2년 3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재정 안정성이 탄탄한지를 들어가셔서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협업하는 그 경험 안에서 대학교 때 만약에 팀플이라던가 혹은 인턴십이라던가 혹은 회사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하는 그 경험들에서 내가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아예 나의 마인드셋 태도 자체가 이 프로젝트에서는 나는 열심히 안 할래 라는 마음이 간혹 드시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팀원이 마음에 안 들어서든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든 그래 이번 거 그냥 버스 타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버스 탄 그 프로젝트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인드셋 자체를 무엇이든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들도 다 느껴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에도 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 레벨이 낮고 더 이상 컨디션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그땐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욕심에 스펙을 쌓으려고 A 프로젝트, B 프로젝트 세 개 막 동시에 돌리는데 세 개 다 열심히 못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팀원들에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무엇보다 협업할 때 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그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과 비슷한데 진로를 찾는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막 질문들, 내가 어떤 커리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있지? 라는 거를 계속 찾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내 가치관, 뭐 사회 환원이 더 중요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돈도 매우 중요하지. 혹은 명예가 되게 중요하지. 혹은 큰 조직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혹은 나는 네임드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일해? 너 이직했다며? 취업했다며? 나 A에서 일해. 근데 그 A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아. 나는 내 회사 가치관에 동의하니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약에 게임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나에게 계속 두드려보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었고 지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좋을까를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건 죽어도 못 선택하겠어 하는 선택지를 지워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회사를 선택하거나 커리어를 선택할 때 이 조건이라면 도저히 안 돼 하는 것들을 소거해보는 것도 진로와 여러분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사하는 그 과정, 취준하는 과정도 일종의 라이프 프로토타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연습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루트 임팩트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루트 임팩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채용 공고가 떠서 바로 지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채용될 확률은 높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섹터에 있는 다른 채용 공고도 보시고 여기에 지원해보고 면접 보러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연습이 되고 떨리지 않고 이 섹터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트레이닝이 돼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루트 임팩트가 채용 공고가 떴을 때 그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데가 뜨면 거기를 첫 지원으로 하면 서투르고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떨어지면 실망하고 그게 더 불안하게 되니까 많이 연습해보고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취준이 한 2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취준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임용을 했다가 금융공기업을 준비했다가 뭘 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지금의 이 섹터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불안은 계속 하겠지만 무언가 계속 열심히 찾아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있다면 그 끝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직업 그리고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해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스펙이 너무 높은데 요구 그 조건이 너무 많은데 내가 될까? 아니 일단 써보시고 해보시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